네, 이거 왜 안 올라가요? 아, 됐다. 이 상태로 하면 되나요? 음. 오늘 주제가 메타예요. 메타인데, 메타라고 정확하게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이걸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굉장히 현대인들이 소비자, 그러니까 건강식품을 소비하고 있는 소비자들이겠죠. 건강식품을 소비하는 소비자들의 90%가, 그러니까 현대인의 생활 방식이 우리 몸에 해로운 영향을 끼친다는 거에 굉장히 동의를 한대요. 그러면 8명 중에 1명만이 건강한 상태라고 하는데 우리 건강 상태는 어떤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에 이 화면을 넣은 거고요. 지금 최근에 굉장히 글로벌 화두로 굉장히 부상하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익숙하시죠? 여러분들 귀에. 근데 그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것 자체가 작년부터 우리가 메타가 출시되는 시기죠. 작년부터 굉장히 많이 화두가 부상이 되고 있는데 도대체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뭐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있나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미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미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연구하기 위해서 연구비가 굉장히 국가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투자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정도로 국가적으로 차원에서 프로젝트로 연구가 진행이 중이라고 한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구나라고 생각을 유추해 볼 수가 있죠. 역시 한국에서도 각 기업체마다 엄청난 규모로 투자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 시장을 봤더니 계속해서 23년, 24년, 25년 지금 이 좌표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굉장히 상승 곡선을 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마이크로바이옴 시장에 우리가 분명히 집중적인 뭔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도 요 자료를 준비하면서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마이크로바이옴이 뭐냐? 마이크로바이옴은 마이크로브라는 미생물과 생태계, 바이옴의 합성어라고 하죠. 그러면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인체에 존재하는 모든 미생물들의 총합을 의미하는데 성인 체중, 약 65에서 75kg 정도의 성인 체중의 1에서 3%를 차지한대요. 무게로 따진다면 한 200g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 중에서도 이 마이크로바이옴, 미생물 생태계에 미생물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이 대장이라고 합니다. 우리 장. 가장 가운데, 가장 최고의 많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곳이 장인데 이 대장 역시 예로부터 제2의 뇌라고도 명명이 되어 있었고요. 가장 많은 혈액이 모여있는 밀집한 곳이라고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인체 마이크로바이옴이 약 90%가 존재하는 장인데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면 장은 무슨 역할을 해요? 소화 흡수를 돕고 진짜 그 안에서 굉장히 유익한 부분들은 내 몸에 다 전달을 시키고 나머지 안 좋은 것들을 다 배출하면서 이러한 그러니까 역할들을 하는데 100조 마리의 세균이 존재하면서 유익균과 유해균이 공존을 하는 곳이기도 해요. 면역세포의 70%가 존재하는 장이라고 하는데 이 유익균과 유해균은 어느 정도가 적절하게 돼 있느냐 65대 35 정도. 이 정도가 굉장히 균형을 잡고 있는 그런 세균들이라고 하죠. 그리고 어때요?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고 아름답고 청정지역이라는 생각이 확 들죠? 이거는 바닷속 생태계예요. 굉장히 깨끗하고 맑은 바닷속이거든요. 해초 이렇게 그 산호가 이렇게 많은 종의 산호가 이렇게 깨끗하게 유지를 하고 있으면 바닷물은 깨끗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걸 인체에 비유한다 그러면 우리 장 속에 환경이 이렇다고 한다 그러면 모든 병에서 굉장히 풀이할 것 같지 않으세요? 장이 모든 병의 9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장을 이렇게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그럼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자면 심플하게 좋은 박테리아를 증식시키고 많이 증식시키고 나쁜 박테리아를 억제하는 환경을 만들면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우리 장은 지금 상태 어떤가라는 거를 한번 살펴보고 갈 필요도 있을 것 같아서 이걸 넣은 거고요. 우리가 현대인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받는 게 스트레스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고 그 안에 염증, 유해균을 굉장히 많이 증식시키고 있는 식습관이라든가 생활 습관을 갖고 있고 또 잘못된 식습관이라 운동 부족 등 때문에 설사나 변비 이러한 장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이런 습관들을 많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좋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장 기능을 저하시키는 원인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우리가 흔히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잘못된 식생활, 과도한 포화지방을 섭취하는 건데요. 이렇게 기름진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뭐가 나빠져요? 혈관이 나빠지죠. 혈관이 나빠지는데 콜레스테롤 수치는 당연히 올라가는 거고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다 보니까 혈관이 기능이 저하되고 떨어지고 막히는 증상이 생기고 또 과도한 음주 흡연 이걸들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푼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내 몸을 죽이면서까지 스트레스를 풀 이유가 분명히 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이거는 정말 안 좋은 습관이거든요. 당장 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스턴트 식품이요. 요즘 굉장히 많은 인스턴트 식품들이 생겨났죠. 우리가 평소에 접해보지 못했던 인스턴트 식품들을 우리가 많이 이렇게 먹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요즘 청소년들 보면 키도 굉장히 크고 뭐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건장한 체격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안으로 들어가면 뼈도 약하고요. 영양학적으로 영양소를 갖고 있는 게 거의 대부분 없대요. 이거는 다시 말하면 인스턴트 식품 안에는 영양소가 하나도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항생제 복용을 하시는데 우리 항생제 복용 어쩔 수 없이 복용할 때도 있잖아요. 그 항생제 복용하는 이유가 뭐예요? 안 좋은 나쁜 유해균을 죽이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항생제를 복용하면 나쁜 균을 죽이는 거에 동시에 좋은 균도 죽여요. 그래서 항생제 복용을 될 수 있으면은 피하라고 하는 거고, 근데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여자분들의 임신과 출산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또한 장 기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하네요. 자꾸 이렇게 이 안 좋은 유해균들이 이렇게 들고 나고 하면서 기능 자체를 떨어뜨린다고 해요. 그래서 물론 굉장히 성스러운 과정이기도 해요. 출산과 임신과 출산이라는 거가. 근데 하지만 그 또한 동전의 양면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과 인체 건강의 상관관계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보시면 장에 보시면 이렇게 장내 미생물은 지질 신진대사 조절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비만 환자는 정상인과 장내 미생물 구성이 정말 다르대요. 장내 미생물이 불균형해지면 당뇨나 장염 등 대사질환이 발병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머리로 들어 올라가면 장내 미생물 분자 신호를 통해 식욕이나 기분 등을 조절하여 의사결정까지 하는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해요. 이 장이 안 좋아지면 우울증이나 불안증, 자폐증과 관련된 도파민, 세로토닌의 90%가 장에서 생성이 된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피부로 간다 그러면 아토피 등 피부 질환의 특정 장내 미생물이나 대사산물이 효능이 있다라고 해요. 건강하면 피부도 좋아지는 거예요. 장이 건강해지면. 그리고 위로 내려가도 장내 미생물, 대장으로 내려가도 장내 미생물. 그리고 관절 또한 프레보텔라, 코브리 세균 등이 류마티스 관절염의 발병 과정에 굉장히 밀접하게 관여를 하고 있다고 하니 장 건강이 우리 신체에 밀접하게 가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장이 안 좋아지면 자가면역 질환이라든가 간질환, 대사질환, 장질환, 심혈관 질환, 마지막에 뇌질환까지. 이거는 고칠 수 없는 병이잖아요. 지금 의학적인 걸로는. 거기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는 것 같네요. 그럼 마이크로바이옴을 균형을 잡게 되면 건강한 쪽에서 질병에서 건강한 쪽으로 옮겨올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나이에 따른 장내 미생물 변화를 볼게요. 제가 지금 오늘 시간이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엄청 입에 모터를 달고 있어요.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이에 따른 장내 미생물. 우리가 출생을 하면서 비슷하게 정말 출생을 할 때는 유익균이나 유해균이 정말 적절하게 균형을 가지고 있으면서 생겨 있어요.
원래 갖고 있어요. 그런데 표를 보시면 이유기를 지나 성인을 지나 노전기를 가다 보면 뭐가 올라가요? 유해균은 올라가고 유익균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과정인가 봐요. 왜요? 우리가 먹고 있는 식생활이라든가 운동, 생활 습관 이런 것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반응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좋은 환경에서 알아서 늘어나는 유산균을 만들어주면 이 표를 출생할 때 원래 좋았던 장 기능으로 되돌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낸 게 바로 메타라고 합니다. 메타는 건강기능식품의 혁명이라고 하죠. 메타는 뭐를 넘어서다, 전환하다, 초월하다, 탁월함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탁월한 제품인지 제품 포지셔닝을 보게 되면 우리가 파마넥스 안에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섭취해야 하는 것들이 있죠. 뭐예요? 에이즈락이잖아요. 이 에이즈락 유스스펜 3라든가 TR90 또는 더불어 알스케어드와 같이 정말 건강을 위한다면 기초적으로 반드시 섭취해라 하는 거 안에 우리는 에이즈랑 메타가 들어있습니다. 이것 또한 자리매김을 확실히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뉴스킨은 라이프젠 테크놀로지와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이 메타를 만들어냈는데요. 이 메타 연구하는 이 라이프젠 테크놀로지가 어떤 회사냐라고 잠깐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노화 현상에 관련된 유전자를 규명해서 특허 기술만 보유하기를 엄청난 회사예요. 30년 동안 노화 현상에 관련된 유전자만을 연구한 회사거든요. 그럼 그런 회사에서 만들어낸 그런 기술력과 우리 뉴스킨 또한 30여 년 이상을 스킨케어와 건강식품 분야에서 어마어마한 해답을 찾아낸 회사잖아요. 그런 두 곳이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만들어낸 제품이 대단하지 않을까. 첫 번째, 라이프젠 테크놀로지 인수를 토대로 7년의 연구 결과 끝에 탄생한 메타 제품은 이 파마넥스라든가 뉴스킨 안에 굉장히 핵심 제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장에서 차별화된 독창적인 성분 배합 비율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누구도 몰라요. 알려주지 않잖아요. 근데 엄청나게 누구도 이거를 따라할 수 없을 만큼 독창적인 성분 배합 기술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뉴스킨만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라 어디에다 내놔도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현대인들이 그거 있어요. 굉장히 지금 현대인들이 삶의 질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높아졌는데 이 높아진 삶의 질에 비해 딱 한 가지 해결할 수 없는 점이 있더라. 그게 뭐냐? 건강이다. 제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 나빠진 건강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더라 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러한 건강 니즈를 만족시키는 독자적인 퍼플 블렌드 원료가 요 메타 안에 들어있고요. 메타의 핵심 포인트를 한번 볼게요. 7년 연구 개발했다고 했죠. 이미 7년 전에 연구가 끝났어요. 그리고 연구가 끝남과 동시에 지금까지 각가지의 임상이라든가 시기적절한 시기, 판매 시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미 5건의 연구 논문이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333이라는 이 핵심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두 번째 주요 메타의 특징이에요. 주 원료, 부원료가 있는데 메타에는 주 원료로 프로바이오틱스를 함유하고 있어요. 특허 유산균이 있고 김치 유래 유산균이 있고 비피도박테리움이라는 3종의 유산균이 들어가 있고요. 이 유산균은 유산균을 증식시키고 유해균을 억제시키고 또 배변 활동에 원활한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주 원료로 또 하나 락추로스 파우더가 함유되어 있어요. 이건 국내 식약처에 인정된 원료거든요. 이것 또한 유산균을 증식하고 유해균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식물성 유산균 사균체. 유산균 유익균이 이렇게 미생물이 먹고 뱉어낸 사균체거든요. 이것까지 들어가 있다라는 거는 비슷하게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정확하게 이거에 대한 원료를
부원료로 쓰면서 굉장히 정확한 게 배포 내용을 내고 있다라는 거는 쉬운 건 아니에요. 결과치로 본다 그러면.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생뚱맞다. 여기에 왜 장에 이 퍼플 블렌드 3가지의 추출물이 들어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리면 아 하고 이해하실 거예요. 이거에 관련된 핵심 포인트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죄송해요. 잠시만요. 그냥 할까요?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에는 3가지 유산균이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가 플랜타룸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들, 그리고 두 번째는 락토바실러스 람노수스, 그 다음에 세 번째 비피도박테리움 락티스라는 게 있는데, 플랜타룸은 김치 유래 유산균이에요. 과민성 대전 질환 완화하고 알러지 질환을 완화할 수 있고 비만 예방이라든가 주름살 감소, 그리고 간 기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메타를 복용하면, 미리 말씀드리는데 메타를 복용하면 이러한 것들이 좋아져요 라고 하는 거는 안 된다고 했어요, 본사에서. 근데 요 안에 들어있는 이런 제품 성분들은 이런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하는 거는 법적으로 아무 제한이 없대요. 이거를 알고 있으시면 메타를 섭취하면 알러지 질환도 완화할 수 있고 비만 예방도 할 수 있고 좋아요. 간 기능에 좋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안 되지만 요 안에 갖고 있는 플랜타룸이라든가 람노스스, 비피더스라든 이런 미생물들은 이런 거에 영향을 줘요 라고 하는 거는 얼마든지 말씀해도 된다고 하니까 이건 조금 알고 계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람노스스는 이것 또한 김치 유래 유산균이거든요. 이거는 산에 굉장히 강하고 생존력이 우수하대요. 잘 안 보이실까요? 그리고 여성 질내에 서식을 하면서 유해균을 억제하고 면역을 증대시키고 알러지를 억제하는데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내고 있고요. 그리고 비피더스는 모유 유래 유산균이거든요. 모유에서 가져온 유산균인데 이거는 염증 완화 그리고 살균 작용을 하고요. 내장 지방을 떨어뜨리며 피하 지방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산피라고 해서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결정체라고 하죠. 신바이오틱스라고 해요. 프리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 거기다가 유산균 사균체가 들어있는 포스트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안에 락투로스 파우더가 있어요. 이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식약처 인정 제품 인정 성분이에요. 이것 또한 유익균 성장에 도움을 주고 유해균 성장을 억제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근데 요 안에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들어있는 게 이눌린이라는 성분이래요. 이눌린이라는 성분인데 이 이눌린이라는 성분 자체를 설명해 주시는 게 굉장히 효과가 크다고 해요. 이게 인슐린 민감도를 상승시키면서 혈당 조절에 굉장히 용이하대요. 그러면 혈당 조절에 용이하다라는 무슨 말이에요? 당뇨병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지방이나 당을 흡착해서 배출을 시키기 때문에 체지방을 감소하는 역할도 하고요. 그러면 당연히 변비라든가 염증이라든가 이런 게 완화가 되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그 다음으로 식물성 유산균 균사체, 포스트바이오틱스죠. 이거는 플랜타름이 장에 안착하고 증식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이러한 모든 이런 긍정적인 것들을 바로바로 이렇게 효과를 나타내는 데 역할을 하는 게 얘래요. 포스트바이오틱스. 그래서 비만 억제, 아토피, 염증, 주름, 간 기능 개선에 굉장히 용이하다. 그렇게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좀 전에 퍼플 블렌드 3종이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퍼플 블렌드 3종은 조금 이따가 나오겠지만 블랙커런트, 빌베리, 블랙라이스가 들어있는데 이 보라색 식물이 눈 건강에 굉장히 좋은 거예요. 눈 건강에 좋은 것들 중에 볼게요. 눈 관련 영양소 중에 루테인, 지아잔틴,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루테인은 우리 파머넥스 제품 중에 아이케어에 들어있고요.
그리고 지아잔틴은 G3에 들어있어요. 알고 계시죠? 근데 안토시아닌 성분은 아직까지 파마넥스 제품 안에 들어있는 곳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지갯 빛깔의 음식을 섭취해라 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그중에 퍼플 안토시아닌, 이 안토시아닌 성분을 뭘로 섭취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만들어낸 게 이 세 가지 제품이거든요. 세 가지 제품이거든요. 이거는 안토시아닌이 그러면 뭐냐, 뭐에 좋은 거냐라고 했을 때 항산화 작용을 하고요. 당뇨 작용을 하고요. 항암 작용, 시력 보호, 치매 예방까지. 그리고 신장, 간, 위장 기능을 강화시킨대요. 그리고 소염이나 살균 작용을 하고요. 우리 몸에 엄청난 좋은 기능을 하고 있는 것들 중에 다 있는데 이것만 없었던 거가 채워졌죠.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현대 일반 성인의 하루 안토시아닌 섭취량이 25g밖에 안 되는데 5mg밖에 안 되는데 이 메타를 섭취함으로써 하루 권장량인 215mg의 섭취가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좀 전에 락투로스 파우더 이거는 설명을 드렸으니 넘어갈게요. 기능성 원료인 락투로스 파우더 인체 적용 시험 결과를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날짜가 지나가면서 그리고 비피도 박테리아가 증가하는 거를 표로서 그냥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이 모든 파마넥스 제품 또한 메타 또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내는지 우리는 가장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6X 공정이죠. 원료 선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수급하고 규격화 만들고 표준화해서 안정성 그리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기능 입증까지 이거는 너무나 많이 보셨던 거기 때문에 따로 설명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서 시간도 짧은 관계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메타는 우리 일생일대의 기회가 됩니다. 기회라고 왔습니다. 이미. 작년부터. 그러면 이 메타를 가지고 어떻게 내가 사업을 할 것이며 내가 소비자들한테 어떠한 효율적이고 긍정적인 효과를 드릴 수 있는지는 여러분들한테 달려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메타에 관련된 강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살펴보시고 들어보시고 또 나누어 보시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가 메타였고요. ARO 비법. 저 특별한 비법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한테 ARO 비법이 뭐냐라고 물어보셔서 저는 딱 4가지로 결론을 냈습니다. 첫 번째, 무조건 임상입니다. 아시죠? 이거는 다들 아셨던 부분일 거예요. 무조건 임상. 근데 내가 사업 도구예요. 내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나로부터 임상이 나와야지만이 모든 분들한테 긍정적이구나. 맞구나. 네가 바뀌었으니 나도 한번 먹어볼까? 나도 한번 써볼까? 할 수 있는 말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나로부터 구역을 넓히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한테는 조카죠. 언니 딸이 태어나면서부터 장 기능이 굉장히 안 좋게 태어났어요. 안타깝지만 굉장히 변비도 심하게 앓고 있었고 아가가 똥을 못 산다고 하니 힘들죠. 그런 상태의 아가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해봤지만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메타가 나오면서부터 저는 의무적으로 전달을 했어요. 반드시 승현이는 먹어야 된다. 언니가 한번 먹여봐라. 그러면서 너도 같이 먹어라. 언니가 이제 이 피줄에 튀어나온 게 뭐죠? 아무튼 그런 질환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먹었는데 변이 좋아진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마다 갖고 있는 상황이라든가 상태라든가 굉장히 다 다르잖아요. 근데 애가 자라면서 변이 좋아지고 장 상태가 좋아지고 변이 좋아지니까 얼굴이 좋아지고 피부가 좋아지고 예뻐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바로 임상이구나. 나도 좋아져서 정말 어마어마한 임상을 만들어냈는데 언니 또한 또 조카 또한 그러한 것들을 겪었다고 한다면 이거는 확실하다 100% 라고 믿었던 거고요. 두 번째는 3쿠션을 활용하세요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소비자는 내 말 진짜 안 들어요.
가까운 소비자들은 더 안 들어요. 내가 하라고 하면 그래 좋으니까 너나 해. 응 그래 알았어. 알았으니까 그래 너 먹고 한번 볼게. 너 하는 거 볼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일반이거든요. 근데 내가 정말 언니나 그 조카한테 임상을 만들어냈잖아요. 그 만들어낸 언니는 당장 사업을 하고는 있지 않지만 내 말에 의해서 다른 사람한테 본인이 겪었던 거를 한 발 건너뛰어서 다른 사람한테 연결 전달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 그래? 이게 그런 제품이야? 하고 한번 뒤돌아보게 돼 있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거기에 대해서 뭐 통화를 하든 뭐를 하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쳐주는 뭔가가 멘트가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아 언니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됐으니까 나도 한번 먹어볼게 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그렇게 해서 소비자를 만들어내고 언니가 소개를 하고 했던 부분이 굉장히 많은 성과를 이뤄냈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그런 부분이 생기면 지속해서 관리를 하시라고요. 사람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마다 살아가는 환경은 다 달라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살고 있는 환경, 식습관, 생활 습관, 또 먹는 거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시간이라든가 걸리는 기간이라든가 효과라든가에 있어서는 굉장히 다 다를 수 있어요. 시기적으로. 다 똑같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분명히 효과를 볼 수 있다. 보게 된다. 라는 게 저 입장에서는 100% 확신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소통하고 전달. 무조건 전화 통화를 하든 무조건 SNS를 하든 무조건 가서 만나든 무조건 만나세요. 아니, 소통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적절한 그에 관련된 메타면 메타, TR이면 TR, 무조건 그에 관련된 정보, 이로운 정보들을 보내주시고 이야기하시고 나눠주시고 그리고 시스템에 초대를 해서 여기 우리 사장님들이 하고 계시는 이러한 것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시켜 주시는 거. 전 그게 다예요. 제 AR 비법 별거 없거든요. 근데 돼요. 이렇게 하니까 AR가 걸리고요. 걸리는 ARO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관리하고 소통을 하다 보니까 또 연결돼서 또 ARO가 생기고요. 요번에 메타 그 프로모션 끝나고 지금 15% 정기 열렸잖아요. 그것 또한 메타를 드셔본 분들 또는 메타에 이미 이러한 이해관계가 먼저 계셨던 분들이 달아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 15% 열렸어 한다고 해서 그거 달지 않거든요. 그래서 임상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내가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요즘 저는 더 많이 하고 있어요. 됐나요? 이상입니다.